대단원 학습 평가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지난 시험 범위니까 6번부터 풉니다. 자, 점 0,2와 원 위에 있는 점 P를 이은 선분 AP 길이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그러면은 원이 이렇게 있고 중심의 좌표가 2, 마이너스 2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5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딘가에 점 A가 있고 0,2 막 그림을 굉장히 자세하게 예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개형 정도만 파악을 해도 되는 문제는 이렇게 대충 쓱쓱 그려놓고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할까를 그림을 보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A는 고정되어 있는 정점이고요. 딱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는 정점이에요. 그 다음에 점 P는 원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점 P는 이렇게 원 위에 움직이는 점인 거죠.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P가 될 수 있어요. 동점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데 선분 AP의 길이는 그럼 P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텐데 여기도 AP가 될 수 있고 여기도 AP가 될 수 있고 뭐 여기도 AP가 될 수 있고요. 다양하게 많이 있을 텐데 이때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어디를 지나야 할까 하면 바로 중심인 거죠. 원은 항상 중심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A에서부터 B까지 자, 그래서 A에서부터 중심까지의 선을 그어보고 이제 요 길이에서부터 반지름의 길이를 뺀 선분의 길이가 가장 짧은 거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중심을 지나서 중심에서부터 또 반지름의 길이만큼을 더한 여기 분홍색 끝에서부터 A까지 여기 거리 요렇게가 가장 긴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있고요. P가 여기 올 때가 가장 긴 최대 거리, 그 다음에 여기 올 때가 가장 짧은 최소 거리가 되는 거지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최소의 거리를 구하실 때에는 점 A에서부터 중심까지 중심까지의 거리에다가 빼기 반지름 하면은 이제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최대값은 여기에다가 반지름 지금 루트 5가 되겠죠. 반지름을 더해 주시면 이제 최대 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원에서 중심 사이의 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요. 루트 x 좌표의 차제곱 더하기 y 좌표의 차제곱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반지름을 빼면은 최소값 더하면은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4에다가 16 더하면은 20. 그럼 루트 20이 되겠네요. 그래서 2루트 5에다가 루트 5를 빼면은 루트 5가 최소값, 3루트 5가 최대값.
같이 되는 거지요. 자, 원 위에 있는 점과 이제 어느 한 특정한 점, 이게 점일 수도 있고요. 직선으로 주어질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원 위에 있는 동점과 고정되어 있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할 때에는 이제 원의 중심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 점에서부터 요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알겠죠? 요 길이. 자, 7번.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1대2인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거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유형에 해당하겠는데요. 역시 지금 보시면은 두 개의 정점 A하고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동점 P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도형의 방정식은 이 점 P가 움직이는 그 점을 따라서 생기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럴 땐 이 동점의 좌표를 변수 x, y로 두시면 됩니다. 점의 좌표가 뭔지 모르니까 미지수로 두는 거죠. 그런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에 맞춰서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P 길이와 BP 길이가 1대 2다 라는 게 문제의 조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길이는 루트니까 계산하기 쉽게 제곱으로 바꿔서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P의 길이는 X 좌표의 차 제곱 더하기 Y 좌표의 차 제곱이 되겠고, 이게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하시면 여기에다가 4를 곱하면 되겠고요. 자, BP 길이의 제곱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X 좌표의 차 제곱, Y 좌표의 차 제곱이 되겠습니다. 앞에다가 1 곱하면은 뭐 그냥 그대로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전개할 건데요. 여백이 적으니까 암산해 보도록 할 거예요. 따라와 주세요. 자, x제곱에 4 곱하면은 4x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4 곱하면 마이너스 16x. 자, 2제곱이 4니까 4에다가 4 곱하면 16. 여기도 y제곱에 4 곱하면 4y제곱, 마이너스 2y에 4 곱하면 마이너스 8y, 플러스 1에다가 4 곱하면 4. 자, 우변도 암산할게요. 이게 뭐 곱할 거 없네. 자, 그러면 양변을 한번 싹싹 비교하시면서 제거할 수 있는 게 있나 보고 없네요. 그러면은 이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변에 있는 거 좌변으로 이항할게요. 그러면은 3x제곱. 헷갈리니까 이렇게 지워가면서 계산을 합시다. 자, y제곱도 이항을 할게요. 3y제곱. 그 다음에 x 이항해 주시면은 플러스 10x가 되는 거니까 더해 주시면 마이너스 6x. 이렇게 머릿속으로 말하면서 계산을 하셔야 실수하지 않아요. 자, 마이너스 2y 이항하면 플러스 2y 된다. 항상 생각해 주시고, 그럼 플러스 2y랑 마이너스 8y 계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변에 있는 거 계산하시면 26. 여기 좌변에 16이랑 4 더해 주시면 20. 자, 좌변으로 이항할까요? 우변으로 이항할게요. 상수는. 그러면은 플러스 6. 자,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는 1로 만들어 주어야 하니까 3으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다시피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질 것 같죠? 네, 표준형까지 바꿔볼게요.
우변에 완전제곱식이 되게끔 하는 상수항 더해주시면 이렇게 반지름이 2인 원이겠구나. 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표준형 바꿔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마도 객관식으로 주어진다면 이제 보기 좋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자취의 방정식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요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일단은 그 움직이는 점의 좌표를 변수로 놓는다라는 게 가장 시작할 수 있는 키워드고요. 그래서 움직이는 점의 좌표, 그 도형을 나타내는 점의 좌표를 변수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에 맞춰서 식을 세우기만 한다면 나머진 연산입니다.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원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을 각각 L1과 L2라고 할 때 L1과 L2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접선의 방정식 유형이 되겠네요. 자, 구하라고 하는 게 좀 복잡하니까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원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구하셔야겠어요. 그럼 만나는 두 점이라는 거 결국 교점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뭘 하셔야겠습니까? 연립을 해야죠. 아직도 교점을 구해야 하는데 뭘 해야 하지? 막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반성을 해주십시오. 그래프에서 교점의 좌표 구하세요. 교점 구해야 합니다. 그 말은 연립하세요랑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연립하기 위해서 y에다가 x-1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은 x제곱 x-1제곱 x-1 되겠고요. 전개합니다. 전개하는 게 귀찮으신 친구들은 암산하셔도 되고요. 단 암산하실 때에는 틀리면은 안 되겠죠. 항상 뭔가 공약수가 보이시면 나눠주시는 습관. 그러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x의 값이 1이거나 4가 되겠구나. 자, 그럼 이때 y값까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게 되면은 y의 좌표도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두 점의 좌표가 지금 1,0 그리고 4,3이라는 거를 구했네요. 그러면은 원을 한번 대략적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표준형 바꿔서 중심을 구해보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지금 각각의 점의 좌표, 이 원이 있는데 지금 이 원이랑 이렇게 x-1이랑 요 만나는 요 두 점이 지금 1,0이라는 것과 4,3이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은 요 점에서 그은 접점의 좌표 이렇게 접선을 각각 L1과 L2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요 둘의 교점 얘 구하라는 거지 얘. 교점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또 교점 구하라고 했으니까 뭘 하셔야겠어? 연립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L1과 L2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공식을 사용하면 좋겠는데 지금은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구하실 수는 없고 따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에는 우리가 기울기를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살짝 좀 이상한 점이 뭐가 보이시냐면은, 우리 요 중심하고 요 첫 번째 접점하고 x 좌표가 동일하고요. 중심하고 두 번째 접점이랑 y 좌표가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기울기가 없거나 0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상하니까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물론 항상 모든 문제가 이렇지는 않아요. 이제 이게 어렵게 나온다면은 이렇게 접선이 수직인 경우를 주진 않을 텐데, 지금은 수직이네요. 그러면 원을 조금 정확하게 그려보자면, 여기가 아까 1,3이었고,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아이쿠야, 이것도 x축에 접하는 원이네. 네. 여기에서 만족하겠습니다. 여기가 3, 여기가 1이고, 자, 그럼 1,0이라고 하는 점이 얘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은 x축이 되겠습니다. 얘가 1원이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4,3. 그럼 4,3. 6이네요. 이제 요 점에서의 접선이 얘가 되는 거니까 L2는 여기. 뭐야? 그러면은 결국 접점의 좌표는 4,0인 거구나. 그래서 일단 요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조금 허무합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를 좀 어렵게 꼬아낸다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이 중심이 원점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점에서 요 접점까지의 기울기를 구하고, 이 기울기랑 요 접선이랑 수직으로 만난다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셔가지고 풀어야 돼요. 즉, 중심과 직선 사이에 기울기를 이용한다라는 게 포커스입니다. 얘를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은 기울기가 다 0이거나 없는 케이스라서 그림을 이용을 해서 쉽게 구해봤어요. 자, 그 다음은 9번입니다. 원을 이제 평행 이동하라고 하네요. 그랬을 때 직선이랑 만난대. 자, 여러분들 만난다라고 하면은 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고,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한다. 자, 일단 평행 이동 시켜보도록 할게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원하고 이 직선이 만난대. 그러면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식을 세울 거예요. 자, 그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2제곱 더하기 2제곱 대입해 주시고 마이너스 2 더하기 2K 마이너스 3. 자, 이게 반지름이 루트 2보다 더 작거나 같으면 만나겠구나. 그러면은 루트 8분의 마이너스 5 더하기 2K 루트 2다. 자, 양변에 루트 8 곱해 주시게 되면 루트 16이니까 4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절대값 기호 풀어줄 거예요. 그럼 절대값이 4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다. 2K랑 마이너스 5랑 잘 바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부등식 풀어주시면 상수 K값의 범위가 나오는 거겠죠? 양변에 5 더해주시고 2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는 이제 평행 이동의 개념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개념만 있으면 풀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10번 볼게요. 점 2,A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대칭 이동을 한 다음에 요 직선 위에 있다고 하니까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요 직선에다가 대입할게요. 자, Y좌표, 그 다음에 X좌표 대입해 주시고 계산합니다. 2는 2A, 따라서 A는 1.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바로 11번 넘어갈게요. 자, 두 방정식이 다음과 같고요.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도형을 보고 어떤 식의 방법으로 평행 이동했는지 혹은 대칭 이동했는지 그것을 파악하셔야 되는 유형입니다. 이것도 시험으로 다 자주 등장하는 단골 문제이니까요. 연습을 꼭 해둘 수 있어야겠어요. 자, 지금 아래 보기를 보니까 전부 좌변은 gx고요. 우변이 fx의 변화한 모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이 도형이 어떻게 이동을 해서 파랑색으로 옮겨갔다. 그러면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돼요. 뭐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우선은 뭐부터 해주시는 게 좋겠느냐면은 평행 이동이 좀 쉽기 때문에 평행 이동을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를 중심으로 보셔야 하냐면요. 이 도형 중에서 가장 좀 특징이 될 수 있는 점을 하나 잡아서 그 점이 어떻게 이동해 가고 있는지를 파악해 주시면 쉬워요. 아무래도 지금은 직각 삼각형이니까 직각에 해당하는 요 점을 제가 포인트로 잡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요 점이 여기에 있는 점까지는 이동을 해야겠어요.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지금 5만큼 평행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X-5 이렇게 되겠어요. 이제 이렇게 평행 이동해 온 거예요.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을 했고요. 자, 보니까 지금은 요 위에 있는 뾰족한 점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X축 대칭 이동을 했다는 거겠죠. 그럼 X축 대칭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Y의 좌표의 부가 반대로 바뀌니까요. 이렇게 변하겠어요. 앞에 있는 F는 제가 지금 생략을 한 겁니다. 점의 대칭 이동, 평행 이동하고 달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X축 대칭 이동하면은 이러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구분을 좀 해볼까? X축 대칭 이동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이제 대칭 이동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형이 또 Y축의 방향으로 아래로 내려왔어요.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했네요.
그럼 y 자리에 y-1이 아니라 y+1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y 자리에 대입하는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면 괄호 해가지고 대입해 주셔야 돼요. 그럼 도형이니까 보호하는 대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자, 괄호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x-5 y-1. 그러면 이제 도형이 여기 나와 있는 파란색으로 옮겨가는 거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나타내는 번호를 찾아주시면은 몇 번? 3번 되겠네요. 뭐 이 방법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주실 수는 있겠지만 결과물은 동일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원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성분 A, B의 길이를 구하세요. 너무 많이 풀어서 이제 좀 물렸을 법한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출에는 예전에는 많이 나왔는데 이젠 오히려 너무 쉬워서 잘 안 나오는 추세기는 해요.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필수 유형이니까 꼭 풀어볼 수 있으셔야겠고요. 이제 이런 유형 나오셨을 때는 우리가 뭘 기억을 하라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결국 이 선분 AB라고 하는 거는 현인 거니까 현의 길이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포인트 첫 번째는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야 할 거니까 직각삼각형 모양이 나올 수 있게 보조선을 그려서 풀어주셔야 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의외로 너무나 어이없게 2배를 안 해서 틀려요. 현의 길이 구하라고 하는데 반쪽 길이만 구해놓고 신난다고 답 찍어버린 다음에 틀려서 엉엉 우는 친구들 많습니다. 꼭 마지막에 현의 길이를 구하셔야 한다. 즉 2 곱하기 2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무슨 말이냐? 자,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이 있고요.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하고 B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 내린 이제 수선이 각각 2등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우리가 현 AB의 길이 구하기 위해 반지름 보조선 그은 다음에 이쪽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하죠. 그래서 여기 AH 길이를 구하시고 얘를 답으로 쓴다는 거야. 너무 어이없겠죠? 그러면 반드시 AH 길이 구하신 다음에 2배 하셔서 AB 길이를 구하셔라 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많이 했으니까 설명하는 거 입 아픕니다. 자, AH 길이는 이제 5분의 3 루트 5가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2배 해주시게 되면은 정답은 5분의 6 루트 5가 나오실 거예요. 자, 이거 틀리거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친구들은 저한테 따로 오세요. 잔소리 해줄 거니까. 자, 16번 넘어갈게요.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되기 위한 상수 k가 2개라고 합니다. 이때 k 값을 모두 구하고 이 K값에 따른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하세요. 아주 서술형으로 내기 좋은 문제네요. 뭔가 구할 게 단계적으로 있어요. 이런 식의 형태가 이제 서술형으로 내기 좋을 텐데 일단 점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첫 번째, 이 도형이 원이 되어야 한다는 게 조건인데요. 도형의 방정식이 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x제곱의 개수하고 y제곱의 개수가 동일할 것. 이 2개가 같아야 합니다. 일치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지름의 길이가 0보다 커야 할 것. 이게 원이 되기 위한 2가지 조건입니다.
근데 지금 주어진 도형을 방정식을 봤더니 x제곱의 개수는 1인데 y제곱의 개수는 1이 아니네요. 게다가 마이너스까지 있어요. 부호도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y제곱의 개수인 마이너스 2분의 k-3이 x제곱의 개수인 1과 같아야 합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시고 k제곱 마이너스 3k 2항에서 플러스 2고요. 인수분해 주시면은 k-1, k-2 따라서 k의 값이 1이거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의 값 2개 구하셨고요. 자, 이 값에 따른 두 번의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은 중심의 좌표를 구하셔야 되는 거니까 일단 각각 표준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k의 값이 1일 때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x제곱 여기는 당연히 1이 될 테고 자, 1 대입을 해주시고 표준형 바꿔주시면 자, 우리는 소형 필요 없으니까 굳이 안 구하겠습니다. 이런 소소한 것들도 다 시험 시간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우린 지금 중심만 구하면 되니까 뭐하러 굳이 반지름 볼 필요 없잖아. 자, 그래서 k가 1일 때 중심은 2, 마이너스 1이고요. 두 번째 k가 2일 때 중심 구해보자. 대입해 주시고 그러면 그럼 선생님 굳이 이렇게 표준형 쓸 필요도 없는 건가요? 난 지금 중심의 좌표만 알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냥 중심의 좌표 여기서 바로 2, 마이너스 2 구할래요. 네, 너무 좋죠. 그 정도 암산이 되신다면은 우리 어차피 중심의 좌표 구할 거니까 굳이 이런 작업 필요 없겠죠? 그냥 우리 이제 요식만 봐도 중심의 좌표 2,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바로 이렇게 구해요. 자, 그럼 두 개의 중심의 좌표 구했습니다. 그럼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x 좌표가 2로 똑같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y좌표의 차가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공식 쓸 필요 없습니다. 1 나오시겠어요. 이런 소소한 계산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가 3개나 있네요. 어려운가? 자, 17번 직선 L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하고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한 직선을 L'이라고 합니다. 두 직선의 교점이 Y축 위에 있을 때 상수 A값을 구하세요. 평범하게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면은 될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먼저 L을 평행이동부터 할게요. 그러면은 y-2 x 더하기 3 될 테고 자, 여기에서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바꿔봅시다. x-2 y 더하기 3 더하기 3 선생님 저는 이거 정리한 다음에 대칭 이동할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런 거 갖고 뭐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고 틀리지만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항해 주시고 이쪽으로 이제 이항할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
A까지 넘어볼까? 선생님, 여기에 마이너스 있었는데 왜 여기 플러스로 바꾸죠? 부호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앞에 있는 거 그냥 플러스로 바꿔준 거예요. 이게 지금 분모에 A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분자의 부호가 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서 나누실 때 a분의 x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 이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y축 위에 있다는 거를 구할 거니까 교점이 y축 위에 있다는 걸 이용할 거니까 y절편 구하실 거거든. 그러면은 뭐 y절편은 a분의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 아닌가요? 이렇게 바로 하셔도 되는데 그냥 높아심에 여기 그렇다고 이제 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 이렇게 쓰는 건 틀리거든. 이렇게 쓰는 건 틀려요. 이렇게 쓰실 것 같으면은 이렇게 또 적어주셔야 맞거든. 참 헷갈리겠네 이거. 이런 거 사실 또 부호 때문에 틀리면 속상하니까 정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어쨌든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가 전체 분자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 또 연결해 줄 만한 게 없으니까 그냥 더하기 적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이상하잖아 뭔가. 그래서 그냥 더하기 적어주면 된다. 네. 결국 얘가 y절편이란 거예요. y절편. 치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직선의 이제 교점이 y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y절편 비교해줘야겠죠? 그럼 이제 얘랑 같다는 거잖아? 네. 방정식 세우겠습니다. a분의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가 3이다. 양변에 a 곱해주시고, 이항해주시고, 따라서 a의 값 구해주시고, 이렇게요. 뭐 시키라는 대로 하면 되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x축의 방향 평행이동 하라고 했으니까 평행이동 해주시고 대칭이동 하라고 했으니까 대칭이동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점이 y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y절편 비교해 주시면 답이 나오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왜 동그라미가 3개나 있는지 의아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단원 학습평가였고요. 수학 익힘책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수학 익힘책입니다. 역시 6번까지는 그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요. 7번부터 풀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중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고르세요 했습니다. 원의 조건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한다 라는 걸로 보면은 일단 5번은 아니겠고요. 그 다음에 1, 2, 3, 4번 중에서 반지름의 값이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자, 상수항 이항시키고 여기가 x가 완전제곱식이 되게 한 상수, y가 완전제곱식이 되는 상수 더해주시면은 0이 되어버리네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상수 이항해 주시고 똑같게 완전제곱식이 되는 상수들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수네요. 안 돼요. 자, 상수 이항해 주시고 완전제곱식이 되는 상수 더하고 양수입니다. 답은 3번. 4번 볼 거 없겠죠? 자, 8번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은요. 일단 그림 그려서 한번 볼게요. 세 직선이 이렇게 있고 그럼 이걸로 둘러싸인 외접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바로 외접원이 되겠고, 반지름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야, 결국에 요 길이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좀 풀이 과정이 긴데요. 첫 번째 뭘 해주셔야 되냐면 교점의 좌표 구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원의 중심의 좌표를 미지수로 잡으시고, 이제 여기 교점들까지의 길이가 전부 같다 라고 방정식을 세워서 풀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 원 위에 지나는 이제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각각 대입을 해서 연립을 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뭐 둘 중에 어떤 방법을 쓰셔도 돼요. 어차피 풀이 과정 귀찮은 건 도찐개찐이거든. 둘 다 계산이 더럽습니다. 각자 이제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교점의 좌표는 구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교점의 좌표부터 구할게요. 당연히 교점의 좌표 구할 때는 연립하셔야겠죠. 그나마 여기 x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으니까 대입을 하시면은 조금 쉽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각각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1번하고 2번하고 연립할게요. 얘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은 1번과 2번의 교점의 좌표 구해보면은요, x는 0일 테고, 자, y 대입하시면은 y도 0이네. 이거 원점이네. 그 다음에 1번하고 3번 연립할게요. 여기죠. 그럼 역시 x좌표는 0일 테고, 대입하시면 y좌표는 마이너스 2네요.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연립하시면은 뺍시다. 2번에서 3번을. 그럼 3x에서 5x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에서 마이너스 y 빼는 거니까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는 적어주시고 여기 얘 그대로 빼시면은 플러스 2가 되어서 이항하면 마이너스 2, x는 1. 그 다음에 x는 1, 2번에다가 대입할게요. 그러면은 y는 3. 여기가 1,3. 하고 나니까 여기 원점이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해서 연립하는 것도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대입한 다음에 연립할게요. 그러면은 x제곱 원의 방정식 일반형에다가 요 지나는 세 점의 좌표들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0,0 대입하시면은 c는 0 나올 테니까 없애주시고, 자, 0,-2 대입할게요. 그러면은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는 0. 따라서 b의 값이 2구나. 0,-2 대입한 거고요. 1,3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1, 9, 2. 자, b에다가 2도 대입하시면 6. 그럼 a의 값은 마이너스 16 되겠네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원의 방정식이 x제곱, y제곱, 16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반지름의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이 절반의 제곱 64, 얘 절반의 제곱 1 에다가 루트 씌워주시면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루트 65.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혹은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해야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세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 주셔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교점들을 좌표를 원의 일반형에다가 대입을 해서 연립을 한다. 이거 방법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9번 볼게요. 점 3,4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이 원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할 때 직선 PQ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일단 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선생님은 좀 쉽게 푸는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은 푸는 방법을 대략적으로 아마 이제 원이 있고 원 밖에 있는 점 3,4에서 원의 그 두 접점이 각각 PQ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 접점을 PQ라고 하는 거니까 이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놓고 각각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이 접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좀 더 기하적으로 접근을 하자면은 역시 원이 있고 원 바깥에 있는 점 3,4에서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3,4에서 지금 이렇게 원에 지나는 직선 접선을 긋고 원의 중심과 우리가 접점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를 이용해 주시면 원의 중심과 3,4를 연결을 했을 때 P하고 Q하고 이렇게 사이에 지나는 선의 길이를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소공식 이용하면은 이 직선이랑 수직이고 이제 여기가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보실 수도 있고 기타 등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직선 PQ의 방정식을 구하실 수는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자, 요 유형에만 쓸 수 있는 거의 공식 같은 거니까 아예 내신 대비로 외워주셔도 좋겠고요. 시험 끝나고 나서 잊어버리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이 있고요. 자, 이제부터 풀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원이 있고요. 원 밖에 있는 점 3,4에서 이 원에 접선을 그어요. 그리고 그 각각 접점의 좌표를 PQ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 각각의 P하고 Q의 좌표를 x1, y1 그리고 x2, y2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지금 원의 중심이 원점이다 보니까 그 원 위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쵸? 자, 그 공식에 의해서 x1, x 더하기 y1, y는 5. 이게 점 P를 지나는 접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점 Q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도 구해보면 x2x, y2y는 5다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얘는 Q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인 거죠. 자, 근데 이 두 개의 직선이 지금 전부 3,4라고 하는 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두 개의 접선에 3,4를 대입하면 성립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P를 지나는 직선에다가도 3,4를 대입하시게 되면 3x1 더하기 4y1은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Q를 지나는 직선에다가도 3,4를 대입하시면 3x2 더하기 4y2는 5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얘가
어떤 구조로 보이실 수가 있냐면, 자, 지금 3하고 4는 동일한 값이란 말이야. 그지? 3하고 4는 똑같고, 5도 물론 똑같고요. 뭐만 달라? x1과 y1, 그 다음 x2랑 y2만 다르고 있잖아. 그리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냐. 자, 잡아. 얘를 3x 더하기 4y는 5라고 하는 직선에 x1, y1 그리고 x2, y2를 대입을 한 직선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자, 다시 이 두 개의 빨간색으로 제가 쓴 두 개의 직선은 3x 더하기 4y는 5라고 하는 직선에 각각 x1, y1, x2, y2를 대입을 한 식의 형태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3x 더하기 4y는 5라고 하는 직선에 x1과 y1, x2랑 y2를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야. 즉, 이 직선은 x1과 y1, 즉 p, x2와 y2, 즉 q, 즉 p라고 하는 점을 지나고 q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라고. 이 직선은 결과적으로 p와 q를 모두 지나는 직선인 거야. 한마디로 뭐야? 직선 PQ의 방정식이구나 라는 얘기인 거지. 따라서 자, 3,4에서 원액은 두 접선에 지나는 점, 즉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요 점을 이용해서 3x 더하기 4y는 r제곱의 형태다 라는 공식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공식을 알고만 있으면 이 9번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겠지. 꼭 기억을 해보시고요. 시험에서 나오게 되면은 활용해 주셔서 빠르게 풀 수 있도록 합니다. 정리하시고 10번 넘어갈게요. 정리하실 때는 어차피 영상으로 보는 거니까 멈춰두고 필기하면 되겠죠? 지웁니다. 자, 1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삼각형 A, B, C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원 위에 있는 점 C를 잡을 때 이 점 C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지금 그러면은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고요. 만나는 점 A하고 B가 있어요. 자, 항상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점이 여러 개가 나오면은 정점과 동점을 좀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A하고 B는 어쨌든 원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니까 이미 고정되어 있는 점이죠. 정점이에요. 반면에 점 C라고 하는 거는 지금 원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점 C의 위치가 어디에 오느냐에 따라서 삼각형 ABC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점 C의 위치를 이제 최대의 넓이가,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곳에 위치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미 A하고 B가 고정되어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두 A, B 사이의 거리를 밑변이라고 생각을 하자면 왜냐하면 밑변은 삼각형의 변의 길이이기 때문에 고정변이에요, 변. 근데 이제 높이는 이제 밑변에 대응하는 점에서 수직거리이기 때문에 자꾸 변이 길이가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고정된 변을 밑변으로 잡아주시고, 이제 움직이는 점, 이제 C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그어지는 수선의 길이를 이제
높이라고 잡아주시는 게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 더 쉽겠습니다. 자, 그래서 AB를 밑변으로 한다면은 이제 C에서 AB까지의 요 거리가 높이가 되는 건데, 당연히 이 길이가 가장 길 때 넓이가 최대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C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 때 높이가 그럼 가장 길겠냐 하면은, 월 중심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했을 때가 최대 거리였던 거잖아. 기억나?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를 구해주시고 거기에다가 반지름을 더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원의 중심과 0,0 직선 2x 더하기 y는 4 사이의 거리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루트 2제곱 더하기 1제곱에 00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의 절대값. 그러면 루트 5분의 4가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반지름의 길이인 3을 더해주시면 그때가 넓이가 최대인 높이가 되겠네요. 근데 우리 지금 보니까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점 C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단순히 여기 길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점 C의 좌표를 알거나 지금 이 점 C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니까 기울기를 알면 돼요. 점 C를 지나는 접선에 우리가 기울기를 알아내면은 방정식을 구해 주실 수 있어. 자, 다시 점 C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접점의 좌표를 구하거나 그다음에 기울기를 알면 우리가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었잖아요. 공식을 이용해서. 자, 그럼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구하기 쉬우냐 하면은 당연히 기울기입니다. 왜냐, 지금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선 AB하고 평행한 접선일 때가 가장 요 길이가 요 높이가 가장 최대에 있어요. 그 접선 중에서 이제 이 AB랑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가장 최대 거리다. 즉 넓이가 가장 최대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기울기는 쉽게 구해주실 수가 있겠다. 직선 AB의 기울기를 구해주시면은 자, 요거 정리하시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니까 우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 C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2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 자, y는 마이너스 2x 뿔마 반지름 루트 기울기 제곱 더하기 1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인데요. 자, 이때 반지름이란다. y절편을 보시면은 지금 C를 지나는 접선의 y절편은 x축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음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플러스인 건 지워주시고 마이너스인 것만 적어주시면 답이 되겠어요. 자, 항상 이렇게 뭔가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할 때는 부호를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잘 확인을 해봐 주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루트 5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넓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언제다? 첫 번째 직선 AB하고 평행한 접선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넓이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길이를 구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으니까 기울기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자, 11번 넘어갈게요. 다음 보기 중 도형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이거는 뭐 하나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점 마이너스 2,4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하면 원점이 된다. 네, 점의 평행이동이니까 그대로 더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0,0이 되기 때문에 원점이 되는 게 맞네요. 자, 니은 직선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은 L과 수직이다. 자,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시게 되면은 x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는 1 이렇게 되겠고요. 자, 직선이 수직인지 아닌지 보려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울기 구해주시면 y는 이항해 주시면 2분의 3x 뒤에 안 볼게요. 기울기만 보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표준형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3x가 돼요. 따라서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질 않아요.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부호만 반대이니까요. 마이너스 1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자, 디귿. 자, 원을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고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은 처음 도형과 같대요. 그러면은 차례차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시게 되면은 도형이기 때문에 부호 반대로 바꿔서 y-2를 대입을 하면 되죠. 그러면은 y-1제곱이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래요. 그러면은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의 부호 반대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데 처음 도형하고 똑같은 식이네요. 그쵸? 처음 도형하고 대칭 이동한 도형하고 식이 같아요.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네요. 12번 가겠습니다.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했는데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 구하래요. 우리 그럼 이거는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정리해서 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평행 이동부터 하도록 할게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x자리에 x 더하기 3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 거니까 k가 나올 수 있게 전개할 거예요. 그래서 다 분배할게요. 그러면은 kx 더하기 3k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정리를 할 거니까요. 자,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정리할 거니까요. 우리가 요 x 더하기 3을 통으로 이렇게 k에다가 분배, 3에다가 분배하겠습니다. 그럼 x 더하기 3 k가 되겠고 3x 더하기 9 마이너스 8이랑 계산하시면 1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는 0.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인 것이기 때문에 우변이 0이니까요. 좌변도 0이어야겠죠? 즉 k의 개수도 0, 나머지 상수항도 0이어야 항등식이 되겠어요. 따라서 k에 대한 항등식이 되게끔 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3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3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셔서 y의 값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9 더하기 1은 마이너스 8. 자, 그러면 y의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변형을 해서 푸셔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1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로 직교하는 직선 도로에서 각각 2km, 3km 떨어진 지점에 A 회사가 있고요. A 회사에서 루트 5km만큼 떨어진 도로 위에 B 공장이 있대요. 자, A 회사는 공장 B하고 C를 차례대로 거치고 다시 A 회사로 돌아올 건데 그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C 공장을 도로 위에 세웠대요. 자, 그럼 C 공장의 위치는 지금 정해져 있지 않아요. 동점이에요. 반면에 A 회사랑 B 공장은 지금 어느 정도 좌표하고 거리가 정해져 있는 정점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선분 길이의 합의 최소 값을 구하여라 하는 문제, 혹은 최소가 되게끔 하는 조건이 붙은 문제를 풀 때는 동점이 위치하고 있는 직선에 대하여 정점을 대칭 이동하는 거예요. 이 정점들을 대칭 이동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B는 딱히 대칭 이동을 할 수 있을 만한 건 아니겠어요. 이미 거리가 고정이 되어 있으시니까 굳이 대칭 이동을 하자면 요 A 회사를 대칭 이동해 주시면 되는데 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라고? 동점인 C가 있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라고. 그래서 A를 이렇게 대칭 이동해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으니까 어차피 AB 길이는 루트 5로 지금 딱 고정이 되어 있거든. 얘는 변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B에서부터 A' 대칭 이동한 이 점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 두 공장 B하고 C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점 C의 위치를 알아야 요 점 C에서부터 요 B까지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 C의 좌표 구하는 것을 목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은 지금 요 직선 모양의 도로를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다가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직인 곳을 원점으로 잡아주시고요. A 회사의 위치를 여기 거리가 2니까 2,3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B 공장까지의 거리가 루트 5라고 했고요. 그러면은 요 A를 C 공장이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 주시면은 2, 마이너스 3에 위치하겠고요. 여기 거리가 루트 5라고 했으니까 여기 직각 삼각형에 의해서 여기는 어차피 2일 거 아닙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5제곱 빼기 2제곱에는 1이니까 여기는 1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점 B의 위치를 좌표로 나타내면은 0,2가 되겠네요. 그럼 0,2에서부터 A'까지 곧게 연결을 한 거리가
최소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거리 구하라고 하면은 요 점 B하고 A' 사이의 길이 구해주시면 최소 거리 되겠고요. 지금은 우리가 C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목표니까 이 직선의 X절편을 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A'과 B 사이의 직선의 방정식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를 기준으로 하면은 Y 좌표에다가 기울기. 자, X 좌표의 증가량 분의 Y 좌표의 증가량. 그리고 X 좌표 해주면 되죠. 정리할게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5X 플러스 2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X 좌표인 C를 구할 거니까 Y에다가 0 대입할게요. 자, 그러면은 2분의 5x가 2가 되겠고, 결과적으로 x 좌표는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5분의 4. 그럼 BC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어차피 피타고라스를 사용하는 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과 같으니까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할게요. 그러면은 루트 2제곱 더하기 25분의 16 그러면 4가 되니까 25분의 100이 되겠고 더해주시면 25분의 116 그러면은 5분의 루트 116 소인수 분해가 어떻게 되나요? 8, 2하고 29 네. 2 루트 29 되겠습니다. 얘가 정답. 자, 이 문제 정말 잘 나오는 유형인데요. 유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점과 정점이 등장하는 좌표 평면 위에서 선분 길이의 최소 거리,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인 건데요. 이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대칭 이동을 기억하셔야겠고요. 무엇을 대칭 이동하는 거냐면 정점을 대칭 이동하셔야 돼요. 정점을 동점이 위치하고 있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해가지고 풀어주는 문제구나. 정점을 동점이 위치하고 있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서 푸는 문제구나 라는 거를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